분열과 남북국 시대의 종언. 이번 차시를 마치면 여러분은 신라하대의 혼란상과 후삼국 분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남북국의 멸망에 대해 분열과 통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자료는 해인사 길상탑입니다. 이 탑에 그 당시 상황을 전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명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중흥을 펼칠 즈음 전쟁과 흉년 두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고 동쪽으로 왔다. 들판에 죽은 시체가 별처럼 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하대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기록들인데요. 전쟁과 흉년 두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고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사의 난, 황소의 난 같은 전쟁, 그 다음에 당나라에 있었던 흉년, 이런 두 재앙이 이제 더 이상 당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로? 신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진성여왕 때 가전 전쟁과 흉년, 이런 것들이 들어서 신라가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신라하대의 열악했던 자연환경, 그리고 전쟁, 흉년, 이런 걸 통해서 신라하대의 혼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실제 국명이다.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실제 국명이 무엇이었는지 본 학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하대는 8세기 중반 중대가 전제왕권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제왕권에 대한 귀족 세력의 반발이 거세집니다. 선덕왕, 원성왕 등의 등극과 하대가 시작되는데요. 김춘추 계통의 왕통이 이제 끊어지는 시기이죠. 나물마립간 계통의 왕통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신라하대입니다. 신라하대는 수많은 왕이 바뀔 만큼 혼란의 시기였고요. 많은 농민 항쟁과 귀족세들의 불만, 그리고 호족이라는 다양한 그 계층이 지방에서 발호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하대에는 먼저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진골 간 왕위 쟁탈전이 아주 심했죠. 왕위 교대가 힘이 있으면 왕이 되는, 기존에는 왕위 계승자의 서열이나 규칙이 있었지만 이때는 힘을 가지면 왕위 쟁탈전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원창, 김범문 이런 부자들이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기도 했죠. 기존에 자기 조상들이 왕권을 잡지 못한 그런 불만에서 비롯된 그런 난입니다. 아울러 이 전통의 신분제인 골품제에 대한 육두품 세력의 불만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일정한 간등 이상, 일정한 간직을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 세력들이 반신라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혼란도 가중됩니다. 진골 귀족과 사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일종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농민은 몰락하고
농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국가 재정이 고갈됩니다. 아울러 9세기에는 빈번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흉년이 들었고요. 이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 기반이 아주 취약했고 국가는 도리어 세금을 계속 걷어야 하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유랑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라 하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하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력이 호족입니다. 이 호족들은 나중에 고려 건국의 중요한 세력이 되는데요. 진성영한 3년에 전국의 세금을 독촉하는 것을 계기로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인난이 그것입니다. 이 농민들은 흉년이 들고 살기도 어려운데 국가가 세금까지 독촉을 하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주도한 세력이면서 지방에서 촌주를 역임했거나 귀족을 했거나 아니면 해상 세력을 했거나 일종의 군대를 가진 세력이거나 하면 이제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주나 장군으로 불렸고요. 지방에서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라 하대 이 호족의 등장은 바로 지방의 세력이 중앙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층들입니다. 그럼 이 호족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 사상적 배경을 보면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했습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을 읽고 학습하는 것을 초월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을 전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절들이 주로 산속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선종이 신라 하대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행을 위해서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사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미륵신앙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궁예가 자기가 미륵을 자청하면서 미래불로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유행합니다. 어떤 터에 자리를 잡아야 복을 받는다, 이익이 된다, 이런 풍수에 입각한 그런 설들이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말기에 흔히 유행하는 도참사상, 세상이 빨리 없어질 것이다, 누군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 신분들이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세력들과 결탁해서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호족입니다. 그래서 그 호족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정리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이 바로 견훤, 궁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견훤은 백제부흥을 깨했고요. 그래서 892년에 무진주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900년에는 완산주에서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의 백제는
그 이전 시기에 삼국 시기에 있었던 백제를 계승하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과거 삼국시대 백제가 존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정서를 고려한 그런 국가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궁예는 고구려 부흥을 기했습니다. 894년에 장궁으로 자칭하면서 자립했는데요. 이후에 901년 송악 왕건의 주 근거지였죠. 근거지에서 고려를 건국합니다. 이때 고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의미의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는 이전 삼국시대에 있는 백제를, 하나는 삼국시대에 있던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신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삼국 후에 또다시 성립된 삼국이다 라고 해서 후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견훤은 서남해안 호족과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반도 있고 육두품 출신들은 반신라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후당이라든지 5월, 이 당시 중국도 분열기였기 때문에 후당과 5월 및 일본 등 여러 나라와 교류를 시도합니다. 궁예는 904년 마진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고려 나름의 고유 관제를 제정합니다. 그러다가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를 하는데요. 그때 천도하고 나서 911년에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미륵불로 자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철원에는 바로 이 궁예가 건설했던 태봉도성이 한반도 DMZ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918년에 왕건이 이 궁예의 어떤 통치가 굉장히 관신법이라든지 미륵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시 호족들이 공모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그 쿠데타로 왕건이 추대됨으로써 궁예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궁예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건에게 쫓겨서 도망가 숨어 있다가 들판에 곡식을 먹기 위해서 훔치다가 일반 민들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아마 후에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궁예를 좀 더 악행을 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민에게 맞아 죽은 것이 너무나 정당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백제와 대립했는데요. 대표적인 전투가 927년 공산전투. 이때 왕건이 죽을 뻔하기도 했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930년 고창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935년 신라가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하면서 국가를 내어주죠. 그리고 936년 백제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고려에 병합되면서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상 또 다른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해는 그럼 어떻게 멸망했느냐? 거란에 의해서 요 나라가 건국되고요. 925년에 발해를 침공하고 926년에 상경성을 포위당하고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항복하면서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이후 발해 귀족과 백성들은 고려로 많이 망명을 하고요. 역시 발해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후발에 정왕국, 홍려국 같은 부흥국이 생겨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남북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신라 하대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호족의 등장으로 인한 후삼국 분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발해의 멸망으로 새로운 통합 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